지난 11월 28일에는 거래소가 마이너스 1.51%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은 반대로 무려 3.71%나 상승하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1.51% 하락했음에도 상승 종목이 595개나 되고 하락 종목 수 282개를 월등하게 넘어섰죠. 이는 주로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월 10일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국민성장펀드는 약 150조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로 중소형 기업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죠. 또한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기존의 3천만 원이었던 것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3% 수준이었던 것을 5%로 상향하기로 했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죠. 과거 사례를 좀 참고해 보면 2017년이었죠. 11월 2일 정책이 예고되었던 그날로부터 그 이듬해 2018년 1월 11일 예고되었던 정책이 막상 발표될 때까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었어요. 물론 당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코스닥 밸류에이션이 그 당시보다 높기 때문에 2017년도와 비슷한 흐름을 확신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이처럼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코스닥에 조금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은 장기적으로 그동안 상승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징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일단 제약바이오, 그러면 신약 개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신물질에 대한 개발이 일단 너무 어렵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근데 들이는 돈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너무도 낮습니다. 결국 좋은 가격에 라이센스 아웃 했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고를 때 신약 개발한다 그러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이미 개발된 신약을 타겟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개발된 약물을 보다 쉽게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회사도 있을 거고요. 이미 개발된 약물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회사, 혹은 이미 개발된 약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회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한 회사를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지난 수년 동안 아주 강세를 보였었어요. 당장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 뭐예요? ABL 바이오잖아요. 이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강건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뇌에는요, BBB라는 게 있어요. 즉 뇌혈관 장벽이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뇌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사령부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세상에서는 치매 원인도 밝혀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약물도 개발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물은 개발되었어도 치매 정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ABL 바이오는요, BBB 셔틀, 즉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치매약을 효과적으로 뇌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역시 지난 수년간 막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도 신약 개발하고는 좀 무관한 종목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신약이라면 머크의 키트로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까지 13개 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맥주사라서 환자들이 고충이 컸어요. 찌를 때마다 아프죠. 근데 이걸 SC 제형, 즉 피하 주사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당뇨병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배에다 주사를 놓듯이 암 환자도 그렇게 쉽게 주사를 스스로 놓을 수 있는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죠. 리거 캔바이오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우리 몸에는 사실 항체가 존재합니다. 항체는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문제는 이놈의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에서 나온 돌연변이기 때문에 항체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죠.
일반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독성 역시 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가장 좋은 조합이라면 약물과 항체를 조합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데요. 이처럼 항체와 약물을 조합시키는 것을 ADC 링커 기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펩트론을 좀 살펴볼까요? 이번 주는 좀 하락을 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지난 수년간을 보면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신약 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오히려 이미 개발된 신약의 약효를 소위 펩타이드 결합을 이용해서 좀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앞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바뀔 겁니다. 비만 치료제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여성들이 다들 날씬해지고 있대요. 지금까지 싹센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주사를 갖다가 바늘을 갖다가 배에 찔러야 됐었습니다. 물론 주사 바늘이 얇아서 그저 뭐 따끔한 정도인데요. 그것도 매일매일 맞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게다가 통점을 정확하게 찔리면 그것도 좀 아파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으로 바꾼 것이 위고비 같은 것이고요. 최근에는 1개월에 한 번 맞는 것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효를 장기간 오래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펩트론 같은 회사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전혀 신약 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계의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는 누코 관련주 혹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차트 공부 없는 종목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